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노후를 보내던 시니어들 사이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해가 막 떠오르는 황금 컨트리 클럽에서는 몇십 년 지기 친구들이 모여 골프를 칩니다. 박종길, 70대 중반의 은퇴한 회사 회장입니다. 꼼꼼하고 정직한 성격으로 골프를 칠 때도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분입니다. 김봉수, 종길의 중학교 동창으로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듯 했던 인물입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고급 장비를 사들이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만수와 최창호 함께 모임을 이어온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8년째 이어온 평화로운 골프 모임. 그런데 어느 날 봉수의 캐디백에서 두꺼운 현금 다발이 떨어집니다. 동료들의 놀란 눈빛 속에서 봉수는 급히 그것을 주워 담습니다. 아, 이거 그냥 용돈이야. 요즘 주식이 좀 잘 되거든. 하지만 종길은 봉수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30년을 넘게 알아온 친구였지만 이날 처음으로 종길은 자문했습니다. 나는 정말 봉수를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며칠 후 봉수는 갑자기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도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컨트리클럽에 들이닥쳤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 사이에 묻혀있던 비밀. 과연 그들이 지켜온 우정은 이 진실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반전과 함께 골프장 스캔들이 지금 시작됩니다. 봉수의 실종 다음 날 컨트리클럽 관리인은 그의 락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모두를 경악해 했습니다. 현금 다발 1억이 훌쩍 넘는 금액이 정교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 그 안에는 수많은 문서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권과 비행기 티켓, 이름은 김봉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컨트리클럽을 가득 메운 경찰들 사이에서 종길과 나머지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40년 우정을 자랑하던 그들이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형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봉수 씨와는 얼마나 가까우셨습니까? 종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어쩌면 저는 그를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봉수의 락커에서 발견된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대형 건설사의 내부 문건이었고 재건축 비리와 관련된 심각한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그 서류들 속에는 최창호의 아들 이름도 있었습니다. 창호의 아들은 그 건설사의 중역이었습니다. 창호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조사실에서 형사는 종길에게 물었습니다. 김봉수 씨가 최근에 행동이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종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석 달 전 봉수가 골프 도중 전화를 받고 갑자기 안색이 변했던 일, 2달 전부터 그가 고급 골프채를 사들이기 시작한 일, 한 달 전 그가 슬쩍 우리 앞으로 만날 일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던 일. 형사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봉수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정의롭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혹시 김봉수 씨가 내부 고발자였을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순간 창호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다 오해입니다. 내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호는 조사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종길은 형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부 고발자 봉수가? 그때 그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종길아, 미안하다. 모든 걸 설명할게.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창호를 조심해. 종길은 그 문자를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창호를 조심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밤
종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종길은 남은 친구 만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수는 다른 두 사람보다 말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평생을 일하다 은퇴한 인물로 꼼꼼하고 섬세했습니다. 봉수와는 특히 가까웠던 사이였습니다. 만수야, 솔직히 말해봐. 봉수에 대해 뭐 알고 있는 거 있지? 만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일주일 전에 봉수한테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 만약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놀라지 말라고 하더군. 종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도 넌 아무것도 안 했어?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수가 그러더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특히 창호에게는. 그때 종길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의 아들이 연루된 건설 비리, 봉수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락커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 혹시 봉수가 창호의 아들을 내부 고발한 거 아닐까? 만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갑자기 만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저기, 우리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 종길이 고개를 돌리자 창호의 차로 보이는 검은색 세단이 카페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카페를 나서자 차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길과 만수는 인적이 많은 백화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만수는 종길에게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봉수가 나한테 맡긴 거야. 모든 것이 잘못되면 종길이에게 주라고 했어. 종길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종길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의 이름은? 종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학교 때 봉수와 처음 만났던 장소. 그것은 학교 뒷산의 작은 정자였습니다. 청운정. 암호가 풀리고 화면에 수많은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문서,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종길에게라는 제목의 비디오 파일이 있었습니다. 종길은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봉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종길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내가 사라졌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난 안전해. 다만 내가 1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제 너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 화면 속 봉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종길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창호의 아들 창민에 관한 일이야. 그 애는 10년 전부터 권력층과 결탁해 재건축 비리를 저질러 왔어. 봉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난 사실 5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내 아들이 그 비리의 피해자였으니까. 종길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봉수의 아들 영재는 5년 전 자살했습니다. 당시 봉수는 아들이 사업 실패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영재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었지. 그런데 창민이 이끄는 대형 건설사에서 불공정 입찰로 영재의 회사를 망하게 했어. 영재는 그 증거를 찾아내고 내부 고발을 시도했지. 하지만 봉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영재에게 협박 전화가 왔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내 아들은. 종길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가 5년 동안 이런 고통을 혼자 품고 있었다니. 종길아, 난 영재의 죽음 이후 그 비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었지. 그래서 봉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난 검찰에 접촉했어. 그리고 1년 전부터 내부 고발자로 일해왔어. 창호도 모르게 그의 아들 창민과 가까워지려 노력했지. 골프장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도 했고. 그렇게 증거를 하나둘 모아서 마침내 지난달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겼어.
종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봉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틀어졌어. 내부 정보가 새어나간 거야. 누군가가 내가 정보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거지. 봉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종길아, 가장 가슴 아픈 건 그 정보를 누설한 사람이 바로 창우라는 거야. 창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자기 아들이 저지른 일도, 내 아들이 자살한 이유도. 그는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날 팔아넘긴 거야. 종길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봉수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난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새 삶을 시작해야 해. 하지만 그 전에 내 복수를 도와줬으면 해.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봉수가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USB에 있는 모든 증거를 만수에게 보여줘. 그리고 창우를 골프장 모임에 한 번 더 불러내. 종길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창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숨은 술 냄새가 났습니다. 종길아, 나 좀 도와줘. 경찰이 내 아들을 체포했어. 창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난 모든 걸 망쳤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종길은 창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의 눈에서 그는 절망과 후회를 읽었습니다. 창우야, 넌 정말로 봉수를 배신한 거니? 종길은 문 앞에 서 있는 창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권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휴대폰이었습니다. 창우의 손이 너무 떨려서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었습니다. 들어오게, 종길이 말했습니다. 창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내 아들이 오늘 아침 체포됐어. 재건축 비리로. 모든 게 끝났어, 종길아. 종길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봉수에 대해 뭘 알고 있지? 창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난 알고 있었어. 봉수가 내부 고발자라는 걸. 하지만 내가 정보를 누설한 건 아니야. 종길은 봉수의 영상에서 들은 내용과 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누가? 만수야, 창우가 말했습니다. 만수가 정보를 팔았어. 만수가 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 그의 아내가 중병으로 치료비가 많이 들었어. 종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수가? 은행에서 평생 정직하게 일했던 만수가 친구를 배신했다고? 그걸 어떻게 알지? 창우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 그것은 만수와 창민이 만나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수가 서류를 건네고 창민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날짜는 봉수가 사라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체포되기 전에 이걸 내게 보냈어. 아버지, 저도 속았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종길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봉수는 창우가 배신자라고 했고 창우는 만수가 배신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봉수의 아들 영재는? 창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창민이 영재의 회사를 망하게 한 건, 하지만 자살을 부추긴 건 아니야. 그건 비즈니스였을 뿐이라고. 종길은 묵묵히 창우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의 눈에서 그는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종길아, 난 정말 몰랐어.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았다면. 그때 종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만수였습니다. 종길아, 지금 어디야? 창우가 너한테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 혼자 있지 마. 창우는 위험해, 종길아. 그는 모든 걸 덮으려고 해. 종길은 전화를 끊고 창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창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그저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어떤 아버지라도 그럴 거 아니야. 종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봉수는 지금 어디 있지? 창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종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알아, 창호야. 창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수는 지금 제주도에 있어.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내일 그는 내 아들에 대한 최종 증언을 할 예정이야. 창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어떻게? 방금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봉수와 함께 내부 고발을 도왔거든. 창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맞아? 종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진실편에 서기로 했어, 창호야. 우정도 중요하지만 정의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 창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상실감이 읽혔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너희 둘은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종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 봉수가 먼저 나에게 연락해왔고, 난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창호야. 창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종길이 문을 열자 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형사 2명이 함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씨. 최창호 씨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창호는 체념한 듯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가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들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만수가 종길에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다 계획된 거야. 두 사람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종길이 만수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너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 만수야. 창호는 내가 정보를 팔았다고 하던데. 만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다고? 종길은 창호가 보여준 CCTV 영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판 건 봉수에 관한 정보가 아니었어. 만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내가 중병으로 수술이 필요했어. 돈이 너무 많이 들었지. 창민이 나에게 접근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겠다고. 그가 원한 건 봉수의 동향에 관한 정보였어. 하지만 난 정보를 조작했어. 거짓 정보를 팔았던 거지. 종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너도 봉수를 돕고 있었던 거야?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수가 내게 먼저 다가왔어. 영재의 죽음 후에. 그리고 나는 그의 계획을 돕기로 했지. 은행에서 일했던 내 경험이 도움이 됐어. 자금 추적, 비자금 흐름 분석. 그리고 창민이 나를 매수하려 했을 때 우리는 역이용하기로 했지. 내가 판 정보는 모두 계획된 거였어. 창민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종길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노인들의 골프 모임이 이렇게 복잡한 첩보전으로 변해 있다니. 그럼 창호는 그도 속았던 거야? 만수의 눈이 슬픔으로 흐려졌습니다. 창호는 처음엔 몰랐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알게 됐어. 자기 아들이 저지른 일을. 그리고 선택을 했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친구를 희생시키는. 마당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창호를 체포하는 소리였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이렇게 복잡해. 선과 악으로 명확히 나눌 수 없는. 종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창호가 경찰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과 종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창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단지 체념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봉수는 언제 돌아와? 종길이 물었습니다. 만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새 삶을 시작했어. 이제 우리도 그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종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이제 골프는 누구와 치지? 6개월 후 아침 안개가 자욱한 황금 컨트리 클럽. 종길은 혼자 1번 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드라이버가 들려 있었지만 공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에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호의 재판은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그는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만수는 이사를 갔습니다. 아내의 치료를 위해 더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종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박 회장님,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오셨네요. 종길이 돌아보니 낯선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골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혼자 치시려고요? 종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주로 혼자 쳐요. 낯선 노신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같이 치면 어떨까요? 종길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성함이 오중석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골프를 치실 분을 찾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라운딩을 시작했습니다. 중석 씨는 꽤 실력이 좋았고 대화도 재미있었습니다. 9홀을 돌고 클럽하우스 앞 벤치에 앉았을 때 종길은 묘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중석 씨, 혹시 은퇴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중석 씨가 웃었습니다. 검사였습니다. 특수부에서 오래 일했죠? 종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라. 그럼 혹시? 중석 씨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김봉수 씨 사건도 제가 담당했습니다. 종길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지금? 김 씨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봉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중석 씨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 이름으로 새 삶을. 그는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종길은 기다렸습니다. 중석 씨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의 편지입니다. 종길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길에게 내가 떠난 방식이 마음에 걸린다. 설명할 시간도 없이.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다.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내가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복수였을지도 모르겠다. 창우를 용서했냐고?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리고 너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내가 내 편에 서주어서. 이제 나는 새 삶을 살고 있어. 때론 이전 삶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그건 너희들이 그리운 거겠지. 종길아,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오중석, 내가 보낸 사람이야. 그와 골프를 치면서 새 친구를 만들어봐. 인생은 계속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창우를 용서해주게.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종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중석 씨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봉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중석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합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종길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수가 옳았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같은 시간에 골프 한 판 더 치실래요? 종길이 물었습니다. 중석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종길은 마지막으로 클럽하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1년 후,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오 컨트리 클럽의 골프 코스는 연두빛 새싹으로 가득했습니다. 종길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오중석과 골프를 칩니다. 가끔은 다른 노신사들도 함께합니다. 새로운 모임이 자연스레 형성된 것이죠. 종길의 락커에는 봉수의 편지가 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종길은 클럽하우스 앞에서 오랜만에 익숙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창우였습니다. 창우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더 하얘졌고 등은 더 구부정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종길아, 오랜만이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우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어. 늦었지만. 종길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창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난 이미 널 용서했어, 창호야. 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종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나? 우리는 실수하고 후회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지. 넌 이미 대가를 치렀어.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야. 두 사람은 클럽하우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서 오중석이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창호가 물었습니다. 종길이 웃었습니다. 새 친구야. 봉수가 보내준. 창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수가? 그는 어디? 모르지. 하지만 잘 지내고 있다고 해. 그리고 그도 언젠가는 너를 용서하게 될 거래. 따스한 봄바람이 골프장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세 노인은 나란히 1번 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긴 그림자가 푸른 잔디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자네도 우리와 함께 치겠나? 종길이 창호에게 물었습니다. 창호는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 물론이지. 우린 늘 내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어. 골프장에 서린 비밀과 배신,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강함,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위대함.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골프장을 떠나는 세 노인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천천히 비춥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멀리서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건 봉수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우리 모두의 양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깨닫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도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아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의 인생에서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신 후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